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성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 정약용. 그 이름만 들어도 빼어난 학문과 깊은 통찰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토록 위대한 천재가 꿈꾸었던 이상은 어째서 현실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없었을까요? 그의 삶은 왜 그토록 폭독한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어야만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를 짓누르고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았던 것일까요? 수많은 저술을 남기며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가 정작 자신의 시대에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렬한 대비와 함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조선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인물이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 역사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문들을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였는지, 권력의 생리는 어떻게 작동하며 한 천재의 꿈을 꺾었는지, 그리고 고독한 지성의 투쟁이 결국 무엇을 남겼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시대의 부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에서 한 조육이 비처럼 등장한 인물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던 그는 단순히 책을 읽고 외우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깊이 있는 사유와 실천적인 개혁 의지로 빛났습니다. 특히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아꼈던 임금, 정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은 개혁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조는 낡은 관습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했고, 그런 임금의 눈에 정약용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재이자 개혁의 동반자로 비쳤을 겁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시대적 활력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는 오직 실용적인 학문으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실학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농업, 행정,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학문을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지던 서학, 즉 서양의 학문과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서역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과 사상을 접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를 더욱 넓히고자 했죠.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와 지적 호기심은 그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정약용은 조정의 핵심 브레인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어전회의에서는 정조와 밤늦도록 개혁 방안을 논했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며 현실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조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수원화성 건설은 정약용의 천재성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거중기와 농로를 설계하여 거대한 성벽을 효율적으로 쌓아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그의 실학 사상과 개혁 의지가 현실 속에서 구현된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의 젊은 시절은 희망과 기대, 그리고 지적인 동경으로 가득 찬 마치 활짝 피어날 꽃봉오리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조선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이상이 담겨 있었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마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시작 뒤에는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치 따스한 봄날의 햇살 아래 피어나는 새싹을 시기하듯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꿈을 든든히 지지해주던 정조 임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자 조선의 전국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개혁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낡은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들이 득세하며 새로운 바람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정약용과 같은 개혁을 꿈꾸던 젊은 지식인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운명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신율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은 정약용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저 학문에 몰두하며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꾸던 그에게 한순간에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싸늘한 감옥에 갇히는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차가운 옥사에서 그가 느꼈을 절망감과 배신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통한 이별을 고해야 했던 순간은 또 어떠했을까요?
정든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유배길에 오르던 그의 발걸음은 아마도 천근만근 무거웠을 겁니다. 험준한 산길과 거친 파도를 넘으며 희망 대신 절망이 가득한 강진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고통 그 자체였을 테죠. 그곳은 모든 것이 낯설고 적막한 곳, 그를 반기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유배지였습니다. 그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의 견고한 벽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로 삼았으니 참으로 놀라운 정신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진의 초라한 다산초당에 몸을 의탁한 그는 붓을 들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온전히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서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그의 지적투호는 유배지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올렸죠. 백성의 삶을 헤아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담은 목민심서, 국가의 제도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경세의표 등 수많은 저술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학문적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개혁에 대한 그의 끈질긴 희망과 열망이 담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성의 증거였죠. 고독한 성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고 때로는 찾아오는 제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통해 가르침을 나누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그의 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빼곡히 채워진 원고지 더미는 그의 치열했던 고뇌와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지성이 가장 찬란하게 꼽힌 시기였으니 참으로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묘한 운명의 서막은 유배지 강진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가족과의 멀어진 거리만큼이나 깊은 고독과 절망을 마주해야 했죠.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은 물론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싸늘한 시선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학문에 대한 불굴의 열정으로 승화시키며 조선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밤늦도록 그의 방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많은 종이들이 빼곡히 쌓여갔고 낡은 붓은 그의 손끝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보듬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울 지혜를 찾기 위해 경전과 역사를 파고들며 밤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의 정수라 불리는 위대한 저작들입니다. 우리가 읽게 하는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일깨우는 지침서였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부패를 척결하며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제도와 행정을 개혁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경세유표는 그의 개혁 사상이 응축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저서들이 강진의 적막한 유배지에서 피어났으니 그야말로 지적투혼의 현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의 저술 활동은 단순한 학문의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던 개혁의 꿈을 글로써 이어가려는 끈질긴 희망의 몸부림이었고 언젠가 올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메시지였던 겁니다. 때로는 멀리서 찾아오는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며 그는 자신의 사상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학문적 교류는 그에게 고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소중한 빛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유배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내 그는 1818년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20해 가까운 세월을 이국의 땅에서 보낸 노년의 정약용에게 귀향의 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쁨과 설렘보다는 어쩌면 깊은 체념과 쓸쓸함이 교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세상은 예전에 그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었고 혹 기억한다 해도 역적으로 몰렸던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렸죠. 정약용을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내세울 만한 힘있는 지지 세력도 그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일 만한 시대적 분위기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는 그의 이름이 잊힌 지 오래였고 그는 더 이상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자 했던 그의 뜨거운 열정은 이제 고향의 작은 서재에서 조용히 붓을 드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품었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의 말년은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그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며 조용히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그는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사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개혁 사상이 후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밤을 새워가며 써내려간 수많은 저작들은 훗날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유산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억압하고 개혁을 가로막았던 당대의 견고한 권력과 기득권 세력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죠. 하지만 그가 어둠 속에서 피워올린 지성의 불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보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듯이 그의 사상은 후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니까요. 유배지 강진의 초라한 다산초당에서 밤낮 없이 붓을 들었던 정약용의 고독한 투쟁은 단순한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관통하며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유산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가 남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수많은 저작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도리와 국가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훗날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니까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현실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지식인의 숭고한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그의 개혁 사상이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의 빌미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좌절 속에서도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치열하게 사유하고 기록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지적 투호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불의함 현실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항이 결국 어떤 거대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정약용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를 짓눌렀던 권력의 이름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정약용이라는 이름과 그가 남긴 사상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지성의 빛으로 영원히 타오르고 있죠. 그의 삶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지성이 승리하는 위대한 서사로 기억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단단하더라도 진정한 가치와 올곧은 정신은 결국 시대를 넘어 인정받는다는 진리를 그의 삶이 증명해 보인 셈이니까요. 정약용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고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과연 권력은 지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지성은 권력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들이죠. 개혁의 좌절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더라도 진정한 가치는 결국 시대를 넘어 인정받는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꿈은 비록 당대에는 온전히 피어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사상은 훗날 조선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며 또 다른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위대한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죠. 그의 글귀 하나하나에는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약용의 삶과 사상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